안녕하세요. 21년째 주식중입니다. 올 하반기에 미국과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금리는 돈의 값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전반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금리의 방향이 바뀌게 된다면 나의 소중한 자산 증식 수단인 배당주의 주가가 과거에는 어떤 변화가 되었는지 알 수 없는 미래의 배당주 투자 시나리오를 계획할 때 참고 삼아 과거 데이터는 어땠는지 함께 찾아보시죠. 제가 지난 1년 가까이 국내 배당주 투자와 관련된 저의 투자 경험과 관점에 대해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해드릴 이야기도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금리와 배당주 투자의 관계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대응을 해야 하겠구나 정도로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배당주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드릴 이야기의 순서는 먼저 금리가 배당주 투자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저의 관점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린 후 미국과 한국의 금리 주기를 알아본 후 그때 대표적인 고배당주의 주가의 추이는 어떻게 되었는지 과거 주가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리 인하기 저의 배당주 투자 시나리오를 간단히 말씀드리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금리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자라고 할 수가 있죠. 이자는 돈을 빌리면 빌린 사람에게 그 대가로 일정 부분 돈을 주고 돈을 은행에 만약에 맡긴다면 우리가 그 대가로 받는 돈이 되겠습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금리는 투자 의사결정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투자의 목표를 8%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수익을 거둘 수 있다면 만약 누군가 저에게 2%로 돈을 빌려준다면 당연히 안 빌릴 이유가 없겠죠. 아니 어떻게든 최대한 돈을 많이 빌려서 8%로 수익을 내고 2% 이자를 주면서 막대한 차익을 남길 것입니다. 제 경험상 일반 주식보다 배당주는 배당금이라는 현금 흐름과 안정적인 사업을 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기대하는 수익의 크기는 작을 수 있지만 투자의 안정성은 일반 주식보다 상대적으로 높은데요. 따라서 배당 수익률이 그대로일 때 원론적으로 금리가 만약에 떨어진다면 상대적으로 배당주의 수익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배당주의 매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뷔페에 갔을 때도 평소에 없어서 못 먹던 요리도 더 맛있는 음식이 보인다면 안 먹게 되는 것처럼 이론과 다르게 실제 투자 세계에서는 배당주보다 더 높은 수익이 기대가 되는 투자처가 있다면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좋은 곳으로 투자가 몰릴 수가 있다는 정도만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금리가 떨어질 때 경제가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이 내려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은 주식시장은 오히려 장기간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할 것입니다. 네, 서론이 길었죠. 본격적으로 미국과 한국의 금리 인하 시점 전후에 가장 많이 배당주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3가지 SK텔레콤, 맥쿼리인프라, KB금융의 주가 흐름을 알아보겠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모두 작년부터 금리를 지금의 금리인 미국은 5.5%, 한국은 3.3%로 올리지도 내리지도 않고 동결 상태입니다. 이제 두 나라 모두 올해 9월 정도에는 금리를 내릴 것으로 시장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금리를 동결로 내린 시점인 2019년 8월 1일, 한국은 그 시점이 2019년 7월 18일에 처음으로 금리를 내렸습니다. 거의 비슷한 시점에 금리를 내렸었죠. 과연 두 나라의 금리는 이렇게 금리를 내린 시점 전후에 SK텔레콤, 맥쿼리인프라, KB금융 이 세 종목의 주가 흐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K텔레콤인데요. 저도 보유 중인 종목이고 앞으로도 수량을 계속 모을 예정인 종목인데요. 당시 금리 인상 전에 2019년 연초부터 지지부진하던 주가가 금리 인하 전후로 잠깐 오르는가 했는데 다시 떨어졌습니다. 맥쿼리인프라는 금리 인하 전부터 상승 추세를 보였고 그 이후에도 즉 금리 인하 이후에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네요. KB금융은 금리 인하 시점에 단기적인 급락 후에 상승 반전을 했습니다. 금리 인하 전후로 주요 고배당주 세 종목을 봤을 때 크게 금리 인하와 배당주의 연관관계를 찾기가 어려운데요. 그렇다면 조금 더
시간을 늘려서 일주일 단위인 주봉으로 장기간 흐름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금리 인하 전부터 주가 흐름이 안 좋았고, 금리 인하를 하고 난 다음에도 장기적으로 더 안 좋아 보이는 흐름이 보입니다. 물론 마지막에 급락한 구간은 코로나로 인하여 세계 경제 활동이 봉쇄가 시작되었던 시점입니다. 주가의 영향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오늘은 단순히 금리와의 관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쿼리 인프라도 금리 인하 후에 한동안 주가의 흐름이 안 좋게 흘러내려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KB금융은 금리 인하 시작 후 처음에는 안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얼마 후에 크게 반등하는 것이 보이네요. 금리 인하는 미국과 한국 모두 2020년 봄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오늘 알아본 이 세 종목은 모두 장기적으로 금리 인하가 멈춘 뒤에 오히려 주가가 더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국내 고배당주 주요 종목은 지난 금리 하락기에 어떻게 주가가 흘러갔는지 대략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오히려 금리 인하하는 이유가 경기 침체와 경기가 안 좋아서 경기 부양 차원에서 금리를 인하한 경우에는 오히려 배당주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반면 금리가 이제 낮아질 만큼 낮아져서 시장에 돈이 가득 풀렸을 때 배당주도 다른 일반 주식과 마찬가지로 주가가 상승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은행주 같은 경우는 KB금융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 수익을 거두기 때문에 돈에 대한 원가가 만약에 싸진다면, 즉 금리가 인하가 된다면 더 많이 대출을 해주고 더 많은 수익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실제 차트로 보셨듯이 단기적이고 단정적인 접근보다는 긴 호흡으로 조금씩 분할로 매매하시는 걸 제가 추천드릴 수가 있는데요. 저도 이번에 막상 금리 인하를 시작한다고 해도 배당주에게는 크게 긍정적인 요소보다 오히려 시장 전체적으로 충격이 올 수도 있어 보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 시에도 마찬가지로 기존과 같은 매매 포지션을 취하면서 만약 단기적인 급등이 나온다면 비중을 오히려 축소하면서 금리 인하 후에 주가가 급락 시 조금 더 싸게 주식을 모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극단적으로 현금 비중을 절반, 그 이상으로 그렇게 가져가지는 않고 제가 목표로 하는 현금 비중 15에서 2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